안녕하세요. 자, 이번 강좌는요 19년도 3회에 대한 우리 설비 기준 수능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회입니다. 자, 고압 가공연솔로의 지지물로 철탑을 사용한 경우 최대 경과를 묻고 있네요. 자, 여기 크게는요 두 가지로 갈라집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고압 특고압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냐면요 보안공사로서 또 갈라집니다. 보안공사로서요. 그래서 이제 보안공사 같은 경우에는 또 갈라지는 부분이 우리가 보안공사에서 크게 이렇게 갈라져요. 그냥 일반적인 고압이냐 또는 특고압이냐 이 부분하고요. 자, 보안공사에서 저압과 고압과 그 다음에 1종과 2종, 3종으로 갈라진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저압 고압으로 갈라지고요. 그 다음에 제1종, 그 다음에 여기는 2종과 3종의 우리 특고압 보안공사로 갈라집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요. 크게는 어떻게 해요? 두 개로 갈라지고요. 그 다음에 다시 보안공사에서 이렇게 갈라진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A종, 그죠? 그 다음에 B종, 그 다음에 철탑, 이렇게 갈라지는 경우입니다. 자, 요거 여러분들 이렇게 놓고요. 답을 좀 확인해 보시오 하는 뜻이거든요. 여기 주어진 형태가요. 자, 이 문제에서는 지금 보안공사라는 말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150, 250, 600이 됩니다. 150, 250, 그 다음에 600. 자,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부분은 철탑을 사용했다고 했으니까 답이 뭐가 돼야 되죠? 일로 옵니다. 자, 이 문제에서의 답은요, 요 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보안공사로 왔을 때는 어떻게 될 거냐는 얘기예요. 보안공사를 할 때는 100과 그 다음에 150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400으로 갈라집니다. 그 다음에 제1종 특고압일 때는 요 경우에 A종 또는 여기다가 우리 목줄한 말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목줄한 말이 포함이 돼서 이렇게 되죠. 그래도 요 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사용한다, 사용하지 못한다, 사용하지 못한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정해져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100, 200, 그 다음에 어디로 오죠? 400 이렇게 온다. 자, 이런 부분들만 한번 정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구분해서 정리를 해 놓으시면 1번 같은 문제 답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자, 1번의 답은요 4번이었습니다. 좀 확인하시면서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실 필요성은 있습니다. 정리를요. 자, 2번 갑니다. 자, 폭발성 가스 또는 연소성 가스 뭐 쭉 주어져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중함이 나오면 통풍장치 설치해서 지중함이 나오면 우리 숫자 나오는 건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얼마 정도의 크기가 있으면 거기에 몰려 있으면 안 되거든요. 왜? 이 정도 크기가 되면 거기에 주위에서 어떤 가스들이 모여들어요. 뭐 이유는 모르죠, 우리가. 주변에 어떤 이상적인 가스들이 와서 공간이 있으니까 모여들어서 어떤 발원에 의해서 폭발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기가 1세제곱미터 이상이 되면 이 가스를 바깥으로 내보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떤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통풍장치들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네요.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뭐 답변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될 듯 싶습니다. 자, 3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은요, 이제 울타리에 대한 부분이네요. 자, 우리 울타리에 대한 부분이다. 자, 사용전압이 35,000V, 35kV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규정이 이렇게 돼 있죠. 35kV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이하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하, 그다음에 위쪽으로 넘어갈 때 우리는 초과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만 기하시면 되죠. 몇 미터요? 5m 규정이 있고요. 6m 규정이 있다. 자, 이 부분만. 그리고 35kV를 초과했을 때는요. 우리 형태에서 이제 이 형태는 35kV이지만 이제 두 가지로 또 갈라지죠. 그럼 이렇게 놓을까요? 좀 이렇게 놓고 또 설명하면 그러니까 아예 옆으로 가겠습니다. 옆으로요. 이렇게 35kV, 그다음에 160kV. 자, 35kV 이하일 때는 우리 몇 미터죠? 5m. 요 사이일 때는 우리 몇 미터가? 6m. 그 다음에 160kV를 넘어갔을 때는 6 플러스 어떤 단수 규정에다가 곱하기 뭐 합니까? 0.12를 하게 오죠. 근데 여기는 보니까 35kV잖아요. 35,000V가 35kV. 요 이하입니다. 그죠?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답은 거리와 높이의 합이 몇 미터 띄우라고요? 총 5m가 된다. 5m 규정입니다. 뭐 단순하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기준은 요거죠. 35kV 이하니까 35개 이제 포함돼서 아래쪽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요거만 여러분들 혼동하지 않으시면 될 것 같아요. 5m가 답이냐, 6m가 답이냐, 그거만 여러분들 혼동하지 말자. 그렇죠? 그래서 답을 찾으셨으면 그렇구나 하는 정도 답 찾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을 수도 싶습니다. 확인 좀 이런 것들 튀어나왔을 때 여러분들 틀리시면 안 됩니다. 3번 같은 문제 나오면요, 우리는 한 문제 그냥 이렇게 깔고 앉아서 맞아야 돼요. 이런 부분들은. 왜? 어려운 문제가 또 튀어나오거든요. 그때는 여러분들 우리가 맞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확실하게 하나 딱 틀 잡아놓고 계셔야 됩니다. 자, 4번 갑니다. 4번도 이제 쉬운 문제니까 이 문제도 확실히 안고 가야 될 문제입니다. 안고 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맞아야 된다는 얘기죠. 정답을 맞추셔야 됩니다. 자, 과전류 차단기에서 시설하는 퓨즈 중에서 고압전류에 사용된 요거 나오네요. 우리 퓨즈가 있으면 뭐가 있죠? 비포장 퓨즈가 있고요. 또 뭐가 있나? 포장 퓨즈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 형태를 기억하시면 여러분들 요거죠. 포장 퓨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비포장 퓨즈가 있습니다. 자, 우리 정적 전류에 몇 배까지는 여기는 견뎌야 되냐면 1.3배까지는 견뎌야 되고요. 여기는 1.5배까지는 견뎌야 합니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여기는 지금 비포장 퓨즈를 먹고 있는 거니까 정격 전류에 몇 배까지 견딘다고 했죠? 1.25배. 그러니까 여기는 1.25배까지는 견딥니다. 자, 근데 몇 배, 여기까지는 견뎌야 되는데 몇 배의 전류가 들어왔냐면요, 2배의 전류가 들어왔어요. 그럼 견디면 안 되잖아요. 끊어져야죠. 퓨즈의 목적이 뭔가요? 그죠? 내가 견딜 수 있는 부분을 딱 정해놓고 그거보다 한계치가 딱 들어오면 계속 견디면 안 되니까 바로 끊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어느 정도 견디다 끊어진다 그 소리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비포장 퓨즈 같은 경우는요, 몇 분 이내에 끊어진다고요? 우리요? 2분 이내에 끊어집니다. 자, 이거는 몇 분이고요? 120분이고요. 자, 우리는 비포장을 묶고 있으니까 여기는 몇 분 이내에 우리 끊어져라. 2분 이내에 용단되라. 용단된다는 말은 우리 끊어진다는 의미니까 그렇게 문제 보신다고 하면 답변에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 1.2하고 2니까요.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어요. 이 정도 문제 나왔으면 충분히 여러분들 이거 하고 답 찾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었을 듯 싶습니다. 그렇죠? 이렇게요. 기억하셔서 확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포장 퓨즈와 비포장 퓨즈가요,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면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확실하게 틀을 딱 잡아 놓으셔야 여러분들께 가능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확실하게 잡아 놓으셔야 돼요. 이런 부분도요. 자, 다음 문제요. 우리 5번 가볼까요? 5번 갑니다. 5번요. 자, 이 부분도 여러분한테 점수를 주기 위해서 낸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자, 지중전설을 직접 매설식에 의해서 우리 지중전설을 보면 직접 매설식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형태를 보면요. 자, 시설하는 경우에는 매설 기표를 중량 요거만 기십시오.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 두 개만 여러분들이 구분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런 땅입니다. 땅에다가 요 관련 묻어요. 묻었습니다. 근데 여기 무게가 굉장히 많은 이 지역은 공사 차량이 많이 다니는 그죠? 어마어마하게 무거운 이런 공사 차량들이 많이 다니는 우리 도로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다가 우리가 이걸 설치하는데 아무래도 무게가 무거우니까요. 여기다가 이렇게 아래쪽에 압력을 가하는 압력이 아무래도 커지겠죠. 그러니까 요 깊이를 얼마큼 묻을 거냐 그거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어야 좀 깊이 묻으라는 얘기고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경우는 좀 얕게 묻어도 되겠다는 얘기죠. 자, 우리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는 몇 미터예요, 우리요? 1m.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을 때는 조금 얕게 묻어도 된다. 그때는 몇 미터죠, 우리는요? 0.6m를 묻어도 되겠다. 자, 그래서 답은 미터니까요. 여기는 센치로 주어져 있네요. 그러니까 답은 100cm. 자, 요거 두 개만 구분하십시오. 압력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압력을 받을 우려가 없는 경우. 그죠? 그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있는 경우 1m, 없는 경우 0.6m. 요게 바뀐 규정입니다. 위에 게. 그래서 시험 문제에 또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뀐 규정서에서 아주 어려운 거 아닌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은 여러분들 확실하게 틀을 잡아놓으셔야 돼요. 어려운 거는 야, 이거 하기 꽤 어려운데 그렇게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닌 것들,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공부를 하셔서요.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해놓으셔야 됩니다. 어느 부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요. 근데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바뀌었느냐. 예전 규정은 모르셔도 돼요. 괜히 헷갈리기만 하니까. 이게 여기서 이렇게 바뀌었네? 예전 거 그 규정까지 우리가 외우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존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전 거는 내버려 두고요. 현재 것만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6번 갑니다.
잡가공전선이 상부조형제 옆쪽이네요. 그죠? 여기서 옆쪽이죠. 옆쪽과 뭐가 있나요? 위쪽. 그죠? 이렇게 정해지겠죠? 그러니까 크게 넣어야 돼요. 옆쪽, 위쪽.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위쪽과 갈라지는 게 뭐죠? 옆. 또는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오는데 아래입니다. 그죠? 요건 두 개를 묶어서 가면 되겠죠. 옆쪽과 아래쪽. 그죠? 같다. 그 다음에 위쪽 벗어난 거는 전부 다 기타 이렇게 외우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거기 보시면 지금 옆쪽으로입니다. 옆쪽으로 접근하는 경우 접가공전선 건조물의 조형제 사이 기억거리는 몇 미터 이상이어야 되는가? 자, 우리 옆쪽일 때는 여러분들 기억하실 거니 뭐 기본적으로 아무 얘기가 없으면 여기에 뭐 절연전선 케이블 사용하는 경우 제외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는 몇 미터가 되나요? 이렇게 놓고 여기는 1.2m입니다. 1.2m요.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위쪽에는 몇 미터죠, 우리요? 2m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상식을 생각할 때, 옆쪽이 더, 그러니까 이 이격거리를 띄운다는 얘기는요. 여러분들 집 위로 예를 들어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띄워야 될 거냐 묻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할 때 위쪽이 위험합니까? 옆쪽이 위험합니까? 사실 우리 사람들이 많이 접촉할 수 있는 경우는 옆보다는 뭐 창문을 열고서 막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렇게 많지는 않죠. 거의 대보면은 위에 올라간다, 옥상으로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빨래를 널러 올라간다, 뭐 그런 집도 있으니까 구조가요. 그래서 옥상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지만 여기 나와 있는 옆쪽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옆쪽 아래쪽보다는 어디죠? 위쪽에 더 많은 공간을 띄워야 된다. 이격거리가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 거를 좀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 케이블이나 이런 걸 쓰는 거죠. 그죠? 이런 케이블 썼을 때는 여기에 또 뭐가 있는 거죠? 완화 규정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완화 규정까지 여러분들 잘 나오진 않지만 기억을 좀 해주시면 제일 좋겠죠. 케이블 썼을 때 몇 미터죠? 우리요? 0.4m. 여기 뭐죠? 1m로 완화 규정이 있다. 자, 우리 요거요. 자, 여기 조형제가 이렇게요. 위쪽이냐, 아래쪽이냐 이런 부분들을 놓고서 시험 문제 나오는 경우가 꽤 있기 때문에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옆쪽이라고 했으니까 답은 몇 미터라고요? 1.2m 규정이다. 이렇게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걸 좀 만들어 주십시오. 자, 7번 갑니다. 7번요. 자, 7번 그렇게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 변압기획호, 요것도 이제 바뀐 규정이라서 그렇지만 어렵지 않게 바뀐 규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자, 중성점 접지저항을 구하라. 자, 우리 접점은요, 이렇게 구하죠. 자, 일선 지락전류분에 우리 뭐라고 하나요? 위에 나와 있는 형태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150, 300, 그 다음에 뭐죠? 600 이렇게 있다. 요건 지락전류를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위에 세 개가 있는데 여기에 150V가 있다고 해서 150을 쓰는 거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틀리시니까요. 자, 여기 나와 있는 지락전류 어디 있나요? 그냥 일선 지락전류가 얼마로 되겠습니까? 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2요. 자, 그럼 세 개 중에서 뭐냐? 우리 차단계, 우리 이제 시간을 보셔야 돼요. 자, 우리 넘는 경우에 2초 이내에 고압전류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장치죠. 차단 장치가 몇 초 이내에 동작할 거냐?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는 1초 이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죠? 1초. 그 다음에 여기는 몇 초요? 여기는 2초. 자,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1초, 2초 이런 말이 없을 때는 그냥 우리 뭐로 가는 거죠? 150으로 간다. 자, 그럼 여기 보시면 2초 이내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와야 돼요, 여러분들? 이걸로 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답은 다 나왔잖아요. 자, 2분의 뭐가 되나요? 300. 그럼 답은 뭐가 되죠? 150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거기 나오는 7번 답 찾는 것은 뭐 어려운 부분 아닙니다. 우리 확인하셔서 이거 하고 여러분들 얼른 찾아가시면 돼요. 뭐 어려운 부분 아니니까. 이거 어려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어려워하시면. 그래서 여기 나온 요거 있죠. 식 하나만 머릿속에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됐죠? 자, 접지장입니다. 중성층 접지장은 I분의 150, 300, 600이 있다. 600을 쓸 때는 1초 이내 동작해서 끊어지는 차단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고 300일 때는 몇 초 이내요? 2초 이내. 150은 이런 말이 없을 때 1초, 2초 이런 어떤 초가 없을 때는 우리 뭐라 한다? 150을 쓴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죠. 이 문제 답을 찾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요거 기억하고 있으면 답 찾는 건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답은 150이 나왔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하고 9번을 보니까 요거는 이제 완전히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우리 이 문제에서 삭제를 시켜버렸습니다. 문제에서 삭제를 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문제에서 완전히 삭제됐다. 이런 부분들 좀 보시면서 확인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10번 갑니다. 10번이요. 자, 폭연성 분진 또는 화학류의 분말이 존재하는 거. 자, 그럼 여기 일단은 키워드는 뭐죠? 우리 폭연성이란 말이 키워드고요. 우리 기본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까요? 폭연성. 저기 보시면 분진. 자, 그 다음에 가연성이 있습니다. 분진은 떠돌아다니는 이런 것들이죠. 불순물들이죠. 그죠? 먼지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해서요. 자, 그럼 폭연성은 그런 것들이 뭘로 간다는 얘기죠? 폭발로 간다는 얘기고, 이건 일단 불 붙는 거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불이 붙어서 이게 바로 폭발로 갈 거냐, 바로 뭐로 가죠? 그냥 불 붙는 상태로 좀 화재가 갈 거냐. 그럼 여러분들 위험도가 어느 게 훨씬 나옵니까? 우리 폭연성 폭발하는 게 훨씬 위험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공사하는 방법을 갖다가 기본적으로 일단은 이렇게 나눠놨다. 그래서 여기는 금속관 공사고요. 우리는 케이블 공사. 여기는 금속관 공사, 케이블 공사, 합성수지관 공사. 그죠? 그래서 금케합, 여기는 금케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폭연성이니까 일단 뭘 찾으셔야 돼요? 금속하시죠. 금케합이라고 그랬잖아요. 금케. 금케합이 아니라 금케. 그죠? 가연성일 때 금케합. 그럼 여러분들 이제 고민하시는 거. 여기도 케이블 공사가 있는데? 요거 하나만 더 추가를 합니다. 케이블은 케이블인데 캡타이어 케이블 같은 경우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나만 추가적으로 기억을 좀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나와 있는 케이블 공사, 여기는 금속관 공사. 이렇게 구분을 좀 정확하게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요. 우리 10번이었습니다. 자, 11번. 11번도 규정에 의해서 이것도 빠져나와 있는 부분이네요.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12번. 이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는 시험 문제가 뭐가 튀어나오냐면요. 이 규정이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시험 문제는 지금, 자, 이 문제보다는 이게 훨씬 많이 나옵니다. 이건 지금 처음 나온 문제고요. 자, 우리 뭐냐면요. 전격 전류가 몇 암페어? 16암페어. 이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전격 전류 몇 암페어? 16. 그 다음에 16을 넘어갔습니다. 그죠? 이건 16까지 전격차. 그때는 뭘 설치하고? 자, 전격 전류가 16암페어 이하인 과전류 차단기. 이때는 과전류 차단기예요. 전격 전류가 16A. 그때는 뭐로 가자고요? 과전류 차단기. 자, 그 다음에 16을 넘어가서 몇 암페어까지 우리는요? 결국 20A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우리 무슨 차단기를 한다고요? 배선용 차단기라 한다.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두 개 합니다. 16A 규정이 있다. 자, 16A 이하일 때다. 그때는 뭐죠? 우리는 과전류 차단기. 16A 넘어갔는데 몇 암페어? 20A 규정이 있다. 그때는 뭐죠? 배선용 차단기로 나눠진다. 이게 우리 시험범위예요. 뭐 무지하게 많이 나왔던 이것도 개정된 거기 때문에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 개정됐거든요. 잘 기억해 놓자. 근데 여기서는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납이 400V 이하인 옥내전로서 옥내전로의 길이가 몇 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이런 개폐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겠는가. 길이에 대한 규정이 또 하나 추가됐다.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답은요. 우리요 15m, 12번의 답은요 15m입니다. 이거 하나 추가적으로 외워놓자. 그죠? 그렇게만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으네요. 자, 뭐가 길이였죠? 16, 20. 하나 더 외운다면 길이에 대한 규정은 얼마 있다고요? 15. 그 다음에 16일 때는 뭐죠?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해야 되는 것이고 20일 때는 배선용 차단기다. 그렇게 하면 구분을 꼭 해놓으셔야 돼요. 길이 규정 몇 미터라고요? 시설할 필요가 없는 거 우리는 개폐기 15m. 자, 이렇게 해서요. 12번 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정리를 좀 잘 해놓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13번 갑니다. 13번요. 자, 지중전선로는 기설 지중 약전류 전선로에 대해서 다음 어느 것에 대해서 통신상의 장애를 주지 아니하는가. 기설 약전류 전선로부터 충분히 뭐죠? 이런 거에서 우리 장애를 주어서 우리 이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충분히 뭐 해야 된다고요? 이격을 시켜야 된다. 자, 그러면 영향을 준다는 얘기거든요. 영향을 주기 때문에 충분히 떨어뜨려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상대방한테 영향을 미치는 것들 보시면 뭐가 있을까요? 보시면 일단은 자, 보시면 이렇게 되죠.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철도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자, 그럼 철도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돼 있네요. 자, 우리 여러분들 이게 기차라고 생각하십시오. 좀 못생겼지만 기차라고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뭐가 있어요? 변전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연결이 플러스 전압이 가해져서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회로가 구성이 돼야 공급을 받아서 이 전체가 이동할 거 아닌가요? 그죠? 자, 근데 이 땅 속에는 뭐가 있냐면 또 이런 지중전선을 깔아놨어요. 그죠? 땅 속에 땅 위에 선로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땅 속에 우리 무수히 많은 관들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전기가 흘러다가 어디로 흘러갑니까? 이렇게 옆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바로 뭔가요? 유도죠. 그죠? 유도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유도되는 것이 결국 뭐죠? 흘렀다는 소리가 누설전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보면 답은 둘 중에 하나네요. 누설전류. 그죠? 그리고 상대방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표피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유도가 되니까 답은 몇 번으로 가는 거죠? 4번. 조금 생각하면서 이 부분을 외워놓으시면 굳이 이렇게 뭐 어렵지 않게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달달달 외우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생각하자. 상대방한테 이런 것들을 뭐라 한다?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유도.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미치는 게 뭡니까? 유도잖아요. 그죠? 그래서 유도 이렇게 누설 이런 거를 막기 위해서 여기다 차폐를 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시험 문제 또 튀어나옵니다. 자, 일단 답은요 4번입니다. 4번. 자, 4번이고요. 자, 14번도 제외됐네요. 한 문제가 또 빠졌습니다. 자, 그럼 15번 가겠습니다. 자, 일반 주택 및 아파트 각 호실의 현관등은 몇 분 이내에, 자, 우리 이제 크게 규정은요 두 가지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렇게 참 우리 아파트하고 일반 주택에서의 몇 분이냐? 우리 몇 분이 되나요? 3분. 근데 이러한 그 불이 꺼졌다 켜지는 거 또 어디 있냐면 숙박업소도 있습니다. 숙박. 뭐 모텔이나 호텔 같은 데 숙박업소잖아요. 전부 다. 그죠? 그러니까 숙박업소에서도 규정이 있다. 우리 몇 번인가요? 1번. 1분. 하나는 1분 이내에 소등되라. 그 다음에 하나는 3분 이내에 소등되라. 자, 뭐 이거 틀리신 분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죠? 뭐 요 정도 어려운 건 아니기 때문에 답은 다 맞췄을 거예요. 그렇죠? 외워놓으셔야 돼요. 열심히요. 자, 숙박업소, 모텔, 호텔은 몇 분? 1분 이내 소등되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집 있죠? 뭐 아파트가 됐든 주택이 됐든 이쪽에서는 몇 분 이내 소등이 되라고요. 우리는 3분. 근데 3분까지는 안 갈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놓고요. 자, 여러분들 뭐 문 들어가서 현관 번호키 누르거나 아니면 여기 집에서 나오실 때 현관문 열고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센서등 켜지잖아요. 그 한번 이렇게 시간 한번 딱 눌러놓고 한번 재보세요. 그죠? 몇 분 이내 끊어지? 아마 3분까지 안 갈 거예요. 3분 이하니까 그 안에만 꺼지면 우리는 규격에 맞는 거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느 것도 너무 빨리 꺼지면 어떻게 되죠? 10만 걸 묶다가 꺼졌네? 그럼 다시 또 이렇게 막 켜져야 돼. 센서등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럼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을 우리가 활용할 거야. 평균을 낸다고요. 일단 규정은 뭐라고 했습니까? 3분 이내입니다. 하나 뭐죠? 1분 이내. 3분과 1분 이내 꺼지면 일단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요 부분에 규정들이 있더라 하는 것만 기억을 좀 하셔서 뭐 답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6번 갑니다. 16번이요. 자, 발전소에서 했던 장치를 시설해서 계측하지 않아도 되는 거. 굳이 시설할 필요가 없는 거. 그죠? 우리 이런 것들이 있죠. 우리 얘는 또 필요 없죠. 우리 역률계 또는 역률을 측정할 수 있는 이런 거는 우리는 무조건 설치 안 합니다. 우리 시험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죠? 왜 이런 것들은 필요 없냐? 우리 P는 VI 코사인 세타에서요. 자, 보시면 돼요. 자, 우리 뭘 설치해서? 자, 전압계를 설치하면 여기 보시면 전압계가 있잖아요. 전압계를 설치하면 전압을 측정할 수 있는 거죠. 또 I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거잖아. 전류계를 측정해서요. 또 전력계를 측정하면 뭘 측정할 수 있죠? 우리요? 전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코사인 세타 역률인데 굳이 요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 이걸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VI분의 P 이렇게 됐으니까 우리 요거 알고 요것도 알고 요것도 알면 얘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비용을 여기다 추가를 해서 돈을 들여서 역률계라는 거 설치하면 눈으로 딱 들어오니까 우리 눈으로 확인하는 건 제일 좋지만 굳이 비용을 또 따로 추가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왜? 요걸 측정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은 여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자, 여기서는 이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은 3번하고 4번은 맞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기억해 줄게. 우리 특급압력 변압기에서는 온도가 올라가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온도를 측정할 때는 온도계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요건 아니죠. 처음 보시는 걸 겁니다. 살짝 온도란 말을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헷갈리게 만들려고요. 그렇게밖에 시험 문제를 못 냈다. 여기서는 나올 게 별로 없으니까요. 그래서 요것만 잘 기억을 해 두시면 여기 나오는 16번 문제에서 이렇게 뭐 어려운 부분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됐죠? 자,
다음에 17번 갑니다. 백열전등, 방전등의 전기를 공급하는 쭉 줘놓고 무슨 전압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게 대지전압. 그럼 여기 대지전압 하니까 대지전압일 때는 우리 몇 볼트 쓰죠? 우리요? 대지전압은 300볼트 규정이 있잖아요. 기억하시면 되죠. 대지전압 300볼트, 사용전압 몇 볼트 하자? 우리요? 400볼트를 쓰자. 뭐 그런 부분들은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분 충분히 부연 설명하지 않더라도 답은 찾으셨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17번의 답은요, 3번입니다. 아마 틀리신 분 없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8번 가보겠습니다. 18번. 자, 66,000볼트입니다. 66kV입니다. 가공전선과 6,000볼트 6kV의 가공전선을 동일 지점에 병행시설을 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우리 병행시설 돼 있잖아요. 병행 설치돼 있어요. 그죠? 병행 설치돼 있다. 자, 이거는 뭐죠? 예전 말로 따지면 이건 뭡니까? 병가 규정입니다. 병가라는 얘기는 요거잖아요. 자, 이렇게 지지물이 있는데, 그죠? 전력선을 이렇게 돼 있는데 전력선을 또 추가로 설치합니다. 근데 여기다가 설치라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완금이라는 것을 따로 끄집어내서 여기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 나온 요 전압 66kV는 뭡니까? 우리는 우리 여러분들 이렇게 했잖아요. 자, 여기 지금 뭡니까? 특고압이죠. 특고압이잖아요. 특고압 뭘 넘어가면 우리 형태를 보면 여기 형태에서 여러분들 7kV를 넘어가면 뭐가 되죠? 우리 특고압이에요. 그렇잖아요. 1.5kV에서 우리 직류를 따진다면 7kV까지 사이는 뭐죠? 고압. 1.5kV 이하일 때는 뭐죠? 우리는 저압으로 따진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주어져 있는 이 형태가 66kV 특고압이에요. 자, 아래쪽 이건 뭡니까? 6kV. 여기는 고압이고요. 여기 뭐가 되나? 특고압입니다. 자, 우리 낮은 전압을 안 쓴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여기에 굵기를 얼마짜리 써야 될 거냐를 거기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자 나오는 것은 요 이격거리는 몇 미터 띄우냐? 기본적으로 뭐죠? 우리는 2미터. 근데 예외 규정이 있다. 뭐 우리 케이블 썼거나 그러면 뭐죠? 1미터. 자, 그리고 여기에서 사용되는 굵기 얼마짜리 쓰죠? 우리요? 50스퀘어짜리 쓰자. 50스퀘어. 그럼 답은 요거네요. 3번. 그죠? 뭐 요거 틀리진 않으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50kV. 그다음에 우리 여기는 제2종 뭐 한다고요? 특고압 보안 공사를 한다. 우리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 요거잖아요. 기억하고 계셔야 되겠죠. 자, 여기서는 요거니까요. 저기 나오는 50자리를 기억을 해보자. 요 규정을 병행 설치라고 했으니까 그냥 두 글자를 쓰면 우리는 병가 이런 말을 쓴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번 갑니다. 저압, 고압, 가공전소, 기술, 약전류, 전소 병행 설치할 때 유효도 장애, 통신상의 장애가 생기지 않도록 전선 간의 이격거리는 얼마로 해야 되는가? 그죠? 요거는 몇 미터입니까? 우리는 2미터입니다. 조금 어려울 듯 하네요. 그래서 병행할 때 기술 약전류 전선 간의 이격거리는 몇 미터 이상이 된다? 우리는 2미터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죠? 이것도 하나 외워놓으셨어요. 좀 어려워요. 이 문제는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듯한 건 여러분들 좀 그 정도 기억을 하시고요. 그렇지 않은 건 또 여러분들 기억 자꾸 하셔야 됩니다. 자, 2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요. 자, 가공전선의 지지물에 하중이 가해지는 경우 그 하중을 받는 지지물의 기초한전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리 얼마인가요? 2입니다. 2. 그죠? 자, 기초한전율은 얼마로 간다고요? 2. 자, 근데 철탑 요거였어요. 자, 여기는 가공 지지물이에요. 지지물의 기초한전율은 얼마를 기준한다고 우리요? 2를 기준한다. 근데 우리 철탑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지지물에다 철탑이란 말이면 여기는 안전율이 얼마입니까? 1.33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있네요. 지선이 나오면 지선 얼마죠? 2.5가 됩니다. 안전율. 자, 이런 거 외우셔야 돼요. 지선일 때 뭐로 간다고요? 2.5로 간다. 자, 근데 철탑은 철탑인데, 자, 우리 철탑인데요. 여기 또 하나 끼어들어요. 어떤 말이 끼어들어가냐면 안테나란 말이 이렇게 합해져 있는 어떤 철탑에서의 안전율을 구하라. 그렇죠. 자, 이때는 뭐죠? 우리는 또 1.5로 규정. 자, 이런 규정들을 잘 좀 보셔야 돼요. 이런 규정. 확인하셔서 여러분들 잘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안전율하고 관련된 규정들이 이렇게 몇 가지가 있더라. 자,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기초 안전율에 대한 부분은 우리 뭐로 간다고? 우리는요 2로 간다. 그래서 요거하고 짝이 되는 것이 사실 이렇게 하면 같이 맞물려서 법조문에 나오죠. 이상시에 철탑에 대해서의 어떤 기초 안전율은 얼마로 간다? 기준을요 1.33으로 간다. 일반적일 때 우리는 뭐로 간다? 2로 간다. 그렇게 하는데 기준을 잡으셨어요. 자, 그래서 20번에 보시면 가공전소 지지물에 하중이 가해졌을 경우에 하중이 받는 지지물이죠. 지지물의 기초 안전율은
기본적으로 얼마로 간다고 그러냐? 2로 간다. 그래서 20번의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다. 뭐 크게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확인을 좀 하셔서요. 잘 좀 정리를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들 이렇게 해서요. 우리 3회에 대한 우리 설비 기준에 나왔던 우리 20문제 한번 정리를 한번 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강좌에서요. 4회에서 여러분들, 자, 4회가 이제 마지막 시험이 되죠. 공사기사지만요. 그래서 그때 또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설비 기준 20문제 가지고요.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려고 하시고요. 우리 공사 보실 분들은 4회가 있지만 우리 전기기사만 보신 분들은 이게 마지막입니다. 활용을 잘 하시면서요. 여러분들 거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려고 하십시오. 에듀윌 합격 패스.